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새 노트북 출시 포기, 다음은 스마트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웨이 새 노트북 출시 포기, 다음은 스마트폰.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미국 부품 공급 중단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새 노트북 출시 포기의 의의가 있고 화웨이 스마트폰의 미래,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노트북 출시 포기의 의의. 화웨이가 미국 제재 영향으로 제품을 신규 출시하지 못한 첫 제품입니다. 전에 폴더블 폰은 연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포기를 한 겁니다. 아예 포기를 했고 무기한 연기한 거죠. 다른 거는 그냥 연기지 무기한 연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것은 출시 포기가 가장 큰 의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이 회사 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 물론 주력 상품은 아니죠. 그래서 미미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했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청둥이라는 화웨이 소비자 부분 CEO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화웨이가 메이트북 시리즈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기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과 화웨이 계열사들의 거래를 막았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 출시를 포기했냐? 부품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고요. 재출시 여부는 거래 제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렸다고 했는데,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한 노트북 출시는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웨이 사태 일지. 이것은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미 상무부가 거래 제안을 했는데 화웨이와 38개 계열사를 제안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미국 부품 또는 기술이 25% 이상이 된 기업들은 무조건 거래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기된 노트북 모델이 무엇일까요? 그 모델은 메이트북 X 프로, OS는 MS 윈도우스고요. CPU는 인텔 걸 씁니다. 즉 신규로 출시를 하려면 OS와 CPU가 필요한데 그 OS와 CPU가 미국 제품이죠. 그래서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또 AMD도 생산을 하는데 AMD 같은 경우도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OS는 지금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 출시로 인해서 화웨이의 타격은 미미하다고 하나 의의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화웨이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노트북 아웃. 그러면 스마트폰은요? 미국의 반도체와 기술을 사용함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모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져도 있고요. CNBC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자체 운영체계 OS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부품 자급률도 높여 대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많은 부품들이 미국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기술이 25%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스마트폰은 생산의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차질이 빚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IT 업계에서 일정 부분은 타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분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 이상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다. 그건 정답.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일시적으로 축소된다. 이것도 정답. 그리고 그러나 그 자리를 다른 업체가 채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 자리를 채워요. 그래서 현재 화웨이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락 중입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IT 기술 개발에 총력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제조 2025에 겹치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이 좀 궁금하죠.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중국 제조 2025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주문한 상태인데, 그때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중국 제조 2025를 잘 모른다. 잘 안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이 되죠. 그러면 중국 제조 2025가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 리커창 총리가 전 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조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의 산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국산화율을 할까? 2020년까지 40%를 달성할 거고 2025년까지 70%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 반도체 굴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거 2025 중국 제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까지 70%를 국산화율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것도 제외한다고, 우리나라 것도 안 쓰겠다고, 우리나라 모든 반도체를 잡아먹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10대 핵심 산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차세대 정보기술, 두 번째는 로봇, 세 번째는 항공우주고요. 네 번째는 해양공학, 다섯 번째는 고속철도, 여섯 번째는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청정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전력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솔라에너지가 있고 뭐 다른 여러가지 친환경 전력이 있겠죠. 그리고 농업기계, 그 다음에 신소재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습니다. 다 고부가 같이 우리나라하고 정말 많이 겹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섬유 조립 전자제품과 같은 저기술 노동 집약 위주의 경제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경제로 바꾸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중국의 2025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거 통신산업기술을 두들겨 팬 거죠. 화웨이. 그리고 화웨이는 중국 내에서도 용의 머리로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에 대해 육성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육성하냐?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두들겨 패는 게 중국 제조 2025하고 보조금이에요. 각종 보조금. 그게 제일 심하죠.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도 원한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적재산권은 다 쇠퇴하기 마련인데 이걸 발전시키는 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먼저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화웨이의 제품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화웨이 제품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계약을 맺어서 화웨이를 또 살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죠. 중국은 어떻게든지 화웨이를 안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중국 제조 제1번 첫 번째 거 정보통신 분야 그것을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커다란 야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왜 화웨이 제품을 쓰라고 하냐면 그 화웨이 제품을 연결을 시켜요. 신실크로드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통제하에서 그 신실크로드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